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77돌 한글날을 맞아서 지역에서 한글 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글 문화수도 세종시에서는 서울이 아닌 지방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한글날 경축식이 열려 올해 한글날에 남다른 의미를 더했습니다. 첫 소식 장석영 기자입니다. 세종대왕 의복을 입고 맞춤법 퀴즈를 내면 아이들은 소신껏 정답을 맞춥니다. 대전시청 시민잔디광장에서 한글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함께 나온 아이들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매직 큐브에 담으며 다시 한번 배워보고 태극기와 세종대왕 쿠키도 만들며 의미 있는 한글날 추억을 만듭니다. 청명한 가을날 가족과 함께 타악기 공연도 즐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글날 체험에 와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이거 부채도 만들어가지고 정말 좋았고 재밌었어요. 순우리말 태미 올해는 무슨 뜻일까? 퀴즈가 적힌 쪽지를 받아들고 관람객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태미 올해 도지사 공관 등 관사촌에서도 한글날 기념 행사가 한창입니다. 관사촌 이곳저곳을 돌며 순우리말, 맞춤법 문제를 풀다 보면 어른들까지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과제를 모두 수행하면 멋진 훈민정음이 새겨진 기념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를 한다고 하길래 이제 참여를 해봤는데 너무 한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알아갈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뜻깊었던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577돌 한글날. 한글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에서는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한글날 정부 공식 행사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와 최민호 세종시장, 김주원 한글학회장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다며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우수한 문자입니다. 하지만 한글 사용을 장려해야 할 각종 공문서에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들이 남발되고 있어서 한글날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에서 각각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으로 활동이 운영됐다거나 시민들이 독스포츠 체험, 인수 공통 전염병 검사 등을 진행했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뜻을 알기 힘든 외래어나 한자어들이 많다 보니 보도자료를 받아든 시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퍼실리테이터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거 밑줄 치고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영어나 다른 표현보다는 한글로 써서 표현하는 게 뭐 이해하기도 쉽고 다가오는 것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글로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퍼실리테이터는 행사 운영을 돕는 진행자, 인수 공통 전염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전염병 등으로 뜻을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문서엔 쉬운 우리말을 써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상 규제가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이 외에도 무심결에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 중 우리말로 순화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키오스크는 무인 단말기로, 스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 로드킬은 동물 찾길 사고 등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가드레일은 보호 난간, 스크린도어는 안전문, 보이스피싱은 전화 금융사기 등 쉬운 우리말로 바꿔 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언어 문화를 가꾸지 않으면 우리 문화를 돌볼 주체가 없어집니다. 우리말 우선, 또 이해하기 쉬운 말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또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쉽고 읽고 쓸 수 있게 만들어진 한글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지난달 23일 개막해 부여와 공주 일원에서 펼쳐졌던 2023 대백제전이 오늘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백제전은 세계 7개국 10개 팀이 참여해 총 65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백제 문화를 재조명하고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백제문화재단은 축제 기간 현장에 다녀간 관람객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는 2010 세계 대백제전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관람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충청권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더 촘촘하고 튼튼하게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학 강의동의 의자와 책상이 사라지고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을 배울 수 있는 반도체 클린룸이 구축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시스템을 가상의 공간으로 재현한 디지털 트윈에서는 시설 파손에 부담 없이 무한대의 실습이 가능합니다. 올해 정부로부터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된 아산 호서대학교가 반도체 공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을 뽑았습니다. 대학 중심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올해 신설된 국책 사업으로 명지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4년간 27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1,840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기본 공정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경험하고자,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했습니다. 이 대학은 이번 선정을 바탕으로 향후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의 변신과 함께 대학 교육의 틀을 4차 산업학과 위주로 개편하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이 무한 반복해서 실습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교과 과정을 구성을 했습니다. 기업에서 반도체 분야 회사가 우리 학생들을 뽑아가면 그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이렇게 실무형 인재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충남대와 한국기술대도 비수도권 동반 성장형 사업단에 선정돼 88억 원을 지원받아 2,092명의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게 됩니다. 반도체 공학과는 전국 최상의 반도체 산업 집적도를 갖춘 천안 아산 지역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련 기업과 맞춤형 인재 양성 협약을 맺고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충남의 반도체 산업기업은 모두 1,3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90% 이상인 1,200여 곳이 천안과 아산에 몰려 있습니다. 삼성전자 운양 사업장을 비롯해 세계 10대 전문 반도체 분야 중견기업인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세메스 등 우수업체들이 즐비합니다. 그동안 지역 대학생들에게 문턱이 높았던 반도체 회사들도 이제 인재 육성 협약을 맺고 실무 인력을 양성할 전문가까지 파견해 교육 과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배출되는 첨단 반도체 분야 인재들이 반도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활발히 진출하고 적극적으로 창업에도 나서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재학 중 대출받은 학자금을 졸업 후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통계 포털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체납액은 2,118건에 22억 8,600만 원으로 16억 4,700만 원이었던 5년 전에 비해 3.5배 증가했습니다. 충남 지역은 1,934건에 21억 1천만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2.3배 늘었고 세종도 308건에 3억 9,600만 원으로 무려 15.2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안에서 실종된 뒤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70대 부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는 아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아내 70대 A씨가 태안의 한 갯벌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6일 전북 군산 바닷가에서는 A씨의 남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관상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갯벌 인근 CCTV 화면에 40대 아들 B씨가 노부부와 함께 갯벌로 이동했다 혼자 빠져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B씨를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하고 부모와 동반 자살을 위해 갯벌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이 점점 늘어나고 발생 시기도 봄부터 가을, 겨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100헥타르 이상의 대형 산불인데다 인명피해도 커지면서 산불 진화 헬기 운용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산림청이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류재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동해안 초대형 산불로 4,000헥타르, 4천만 제곱미터의 숲이 사라졌고 올 4월에도 강릉의 대형 산불로 379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최근에 산불 발생은 지난해 782건으로 전년도보다 70%나 늘었고 피해액도 62배나 급증했으며 인명피해 역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산림청이 갈수록 대형화하는 산불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소방 헬기 도입을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산불 진화 주력 헬기인 3,000리터급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보다 2.5배 큰 규모의 미국산 8,000리터급 대형 헬기 도입을 추진합니다. 헬기 도입 절차를 신속하게 착수해서 내년 봄철 산불 진화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 등 진화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긴급 예비비 369억 원을 확보해 8,000리터급 대형 헬기 5대와 3,000리터급 이상의 중형 헬기 2대 등 미국산 헬기 7대를 임차 도입합니다. 특히 미국산 8,000리터급 헬기는 임차 운영으로 가동률이 대폭 향상되고 폭풍우급 진화용수 투하로 대형 산불 진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헬기와 베테랑 조종사들, 굉장히 진화 경험이 많은 팀들, 그리고 정비를 주로 야간에 하는 야간 정비팀까지 같이 이렇게 임차를 함으로써 헬기 가동률을 극대화시켜서 대형 산불 진화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불이 확산돼도 밤이 되면 중단했던 야간 취약 시간의 헬기 진화를 확대 운영합니다. 현재 유일하게 야간 진화가 가능한 한 대뿐인 2,000리터급 국산 수리온 헬기를 석 대까지 늘려 밤 시간 진화율을 3배 이상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또 임차 도입할 8,000리터급 대형 헬기도 야간 진화에 반드시 투입해 밤 시간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장구 부장판사는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천안의 한 공장 경비원으로 일하며 탈의실 신발장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설치해놓고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원 지위로 상당히 긴 기간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명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내년부터 4년 동안 도 세입세출과 현금 등을 관리할 금고로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을 선정했습니다. 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1, 2위로 선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 4년 동안 충남도 도 금고를 운영하게 됐으며 NH농협은행은 일반 회계와 3개의 기금을, 하나은행은 특별 회계와 13개의 기금을 관리하게 됩니다.